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우 경제브리핑의 최은정입니다. 1월에 보통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서 붙여진 1월 효과는 올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올해 1680대로 시작한 코스피 지수는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1600선마저 내줬는데요. 코스피가 1600선을 붕괴시킨 것은 2달여 만입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에 장 막판 들어서 기관까지 매도에 가담을 하면서 지수를 아래쪽으로 이끌었는데요. 먼저 동시효과 상황부터 살펴보고 좀 더 자세한 시황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쪽입니다. 삼성전자가 3%대로 조정을 받으면서 80만 원 선을 내줬습니다. 78만 2천 원 선에서 거래를 마감하고 있는데요. LG전자가 약보합권이고요. 하이닉스 역시 3%대로 조정을 받으면서 전기전자 업종을 오늘 외국인들이 대거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차가 장중 내내 강보합권에서 소폭 상승하는 듯했지만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모비스가 1%대로 오르면서 비교적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KB금융이 4%대로 조정을 받고 있고 신한지주 역시 1.2% 하락하면서 오늘 금융주들의 흐름도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KTNG가 0.7% 정도 오르면서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외국 담배 브랜드 다비도프 도입 기대감에 4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성물산이 4%대로 조정을 받고 있고요. NHN 역시 6.3%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기아차 역시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0.7%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카드와 S-오일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 삼성테크윈이 강보합권에서 소폭 반등하고 있는 반면에 현대건설이 2% 조정을 받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 2%대로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삼성 SDI 역시 3% 조정을 받으면서 13만 7천 원 선에서 거래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이 1.2% 오르면서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엔지니어링 역시 강보합권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화면상으로 보이는 종목들이 대부분 줄줄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장주 서울반도체가 4% 조정을 받으면서 4만 900원에서 거래를 마감하고 있고요. 이어서 셀트리온, SK브로드밴드, 메가스터디, 태웅, 동서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태웅이 오늘 8%대로 급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성광밴드 역시 8%대의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23,400원 선에서 거래를 마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태광과 네오이즈 게임즈 그리고 포스데이터 모두 하락세인데요. 다음 장에서도 역시 줄줄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오세미테크가 보합권이고요. 반면에 동국 SNC, 차바이오엔이 4% 이상 하락하고 있고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에이스 디지텍 그리고 평산 역시 6%대의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파크가 10%나 급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우하이텍이 강보합권에서 선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반면에 KDC가 10% 급락, 우리이티아이도 9%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CJ인터넷이 6%대로 하락하면서 오늘 14,000원 선에서 거래를 마감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밖에 유니슨, 덕산하이메탈, 파라다이스 모두 2% 이상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동시효과 상황 살펴봤는데요.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한 시황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심리적인 지지선이었던 1600선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595포인트 선까지 내려왔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장 초반부터 팔기 시작했고 후반까지 매도 공세를 펼쳤습니다. 기관 역시 매도에 가담하면서 오늘 지수를 하락 쪽으로 이끌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2.4%나 조정을 받았습니다. 40포인트 내린 1602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심리적인 지지선이었죠. 500선을 붕괴시켰는데요. 코스피보다도 2배나 많은 낙폭을 보였습니다. 4%대로 조정을 받았는데요. 어제보다 21포인트 내린 496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가 일제히 하락한 영향을 국내 증시 역시 톡톡히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이어서 오늘 수급 상황 어땠는지 살펴보겠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두드러졌고요. 여기에 기관 역시 매도에 가담했는데 장 막판 들어서는 다시 순매수로 돌아선 듯한 모습
모습입니다. 차트 보면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이 1,617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소폭 산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장 막판 들어서는 매도 우위로 전환한 듯했지만 마감 들어서 201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개인들이 546억 원 순매수했는데요. 외국인들이 또 동시효과 상황 이후로 매도폭을 다소 줄였습니다. 798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수급 상황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수급 주체로 떠올랐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을 팔면서 코스닥 지수는 오늘 4%대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외국인이 37억 원 매도했고 기관 역시 매도에 가담하면서 170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개인들은 274억 원 사자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오늘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대형주도 비교적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고요. 또 그 밖에 금융주라든지 조선주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 역시 낙폭이 크게 나왔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대형주가 2%대로 비교적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철강, 금속 업종이 외국인들의 매도세로 3%대 조정을 받았고요. 기계업종과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증권 업종도 3%대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화면상으로도 확인이 되듯이 전업종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비교적 음식료 업종과 통신업종, 경기 방어주들이 비교적 선방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업종 중에서도 비교적 낙폭이 컸던 업종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낙폭이 컸던 업종 중에 특히 전기전자 업종과 철강금속 업종에 외국인의 매도가 집중됐습니다. 퀄컴의 실적 부진과 애플의 주가 부진으로 우리나라 대형 IT주들이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삼성전자가 2.9% 조정을 받으면서 78만 4천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이닉스도 3.6% 조정을 받았고 LG전자, LG디스플레이, 삼성 SDI 등 대형 IT주들이 줄줄이 내렸습니다. 오늘 철강금속 업종도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포스코가 4.1% 조정을 받으면서 53만 6천 원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포스코 강판, 한국철강, 영풍 모두 2%대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어떤 흐름 보였을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니케이 지수부터 살펴볼게요. 일본 증시는 오늘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먼저 마감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오전보다도 오후 들어서 낙폭을 키웠습니다. 2%대로 조정을 받았는데요. 1198포인트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줄줄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기술주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 주요 아시아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네, 현재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홀로 선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증시는 상품 가격의 하락과 증시가 과열됐다는 평가 속에 장 초반 약세로 출발했지만 낙폭이 지나치다는 인식 덕분에 오늘 소폭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가 국제금융시장이 중국의 대출 규제에 과민 반응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신용위기가 닥칠 우려는 없다고 평가한 것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홍콩 증시는 미증시 영향을 받아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항생지수가 약보합권이고요. 홍콩 H지수 같은 경우에는 1%의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비교적 크게 조정을 받은 모습이네요. 현재 대만 지수와 인도 지수가 1%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는 반면에 베트남 지수는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글로벌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환율도 상승했는데요. 환율은 어떤 흐름 보였는지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로존 신용위험 우려가 불거지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했고 이것이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3원 30전 하락한 1154원 80전에 개장했는데요. 장 초반 1161원 선까지 올라왔지만 1160원 근방에서는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다시 1150원 선 부근으로 떨어졌습니다. 금요일인 만큼 거래가 활발하지 않았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국내 증시에서 1,000억 원 이상의 주식을 순매도하면서 환율 상승의 무게를 실어줬습니다. 오늘 환율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어제보다 10원 30전 하락했습니다. 1161원 90전에 장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마감 상황 어땠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2.4%나 조정을 받았습니다. 1600선을
회복이 된 모습이네요. 어제보다 40포인트 하락한 1602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4%나 조정을 받았는데요. 500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496.57포인트로 장을 마감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오늘의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현대증권의 홍승현 연구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우리 국내 시장 마감 상황부터 자세히 살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상승 하루 만에 큰 폭으로 하락하며 1600선만을 겨우 지켜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는 지표와 실적 부진으로 하락세로 마감됐고 유럽 증시도 약세를 맺지 못했습니다. 대외 변수에 휘둘리던 코스피 지수도 미국 증시 하락 소식에 동반 급락세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 반등이 무색하게도 1620선 밑으로 내려간 뒤 외국인의 매도와 함께 낙폭은 더욱 커져가며 폭락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매수로 돌아오며 반등을 이끌었던 외국인은 오늘도 매물을 내모으며 시장을 압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소폭 순매수에 나섰지만 역부족인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40포인트나 하락한 1602.43으로 마감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80만 원 밑으로 내려간 뒤 하락폭은 더욱 커져 78만 4천 원으로 마감이 됐고요. 포스코와 한국전력, KB금융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하락세를 맺지 못했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세계시장 점유율 상승과 4분기 실적 개선 소식에 어제에 이어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약보합권으로 밀려났지만 현대모비스와 기아차는 소폭 상승하면서 급락장 속에서도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약세로 출발한 뒤 낙폭이 커지며 500선이 무너졌습니다. 어제보다 20.83포인트 하락한 496.57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중국의 긴축 우려감이 역시 국내 증시에 만만치 않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2010년 들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가파른 회복 속도에 대한 우려감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1월 10일 인민은행이 지급 준비를 인상하면서 거시 변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중국 증시는 하락세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중국 증시의 특별한 모멘텀은 부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 실적보다는 정부 정책 등 매크로 환경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정부의 의중에 따라 증시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춘절 기간인데요. 이 춘절까지는 박스권 장세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미국 증시가 1%대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흐름은 어떨지 전망 부탁드릴게요. 네, 밤사이 뉴욕 증시는 지표와 실적 부진으로 하락했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12월 내구재 주문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고요. 모토롤라와 퀄컴 등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며 기술주의 낙폭도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애플은 어제 아이패드를 공개했지만 지속적인 매물 출회로 4%가 넘게 하락했습니다. 한편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연임을 결정하는 표결이 진행됐고 연임 가결과 함께 은행주들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주 뉴욕 증시의 전망도 밝지는 않습니다. 발표되는 경제지표들과 기업들의 실적, 중국의 정책 등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600선을 겨우 지켜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지수의 조정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감을 낳고 있는데요.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최근 미국과 중국에서 들려오는 일련의 소식들이 글로벌 유동성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어 지난해 주도적인 매수세로 국내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던 외국인의 수급 악화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외국인의 수급 악화와 함께 지수는 지지선으로 주목받던 1620선이 무기력하게 무너졌고 장중에는 1600선조차 무너져 지수는 또 다른 지지선 찾기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매크로 지표들은 대체로 호조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 선행지수의 고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의 이익 모멘텀이 둔화가 예상이 되고 있고 미국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의 지속 상승에 따른 피로 누적, 또 중국의 긴축과 오바마의 은행 규제안 등 다양한 변수들이 출현하고 있어 지수의 이런 변동성 확대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대증권의 홍승현 연구원이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에 조성되는 복합도시의 명칭이 아리울로 확정됐습니다. 향후 외국인 직접 투자와 관광, 레저, 국제 업무 등의 용도로 활용될 새만금 복합도시의 형태는 반지 모양의 방사형 구조로 결정됐습니다. 새만금 사업에는 2030년까지 총 21조 원이 투입되며 이 가운데 3조 원은 현재 농업용수 수준에 불과한 새만금의 수지를 관광, 레저 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하는 데 쓰입니다. 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 사업 종합실천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총 28,300헥타르에 달하는 새만금 사업의 최종 마스터 플랜이 나온 것은 첫 삽을 뜬 지 19년 만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연간 매출 136조 원, 연간 영업이익 10조 원을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매출액 39조 2,400억 원, 영업이익 3조 7천억 원의 경영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3분기까지 매출액 97조 500억 원, 영업이익 7조 2,200억 원을 기록했던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실적까지 합쳐 연간 매출액 136조 2,900억 원, 연간 영업이익 10조 9,2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매출 136조 2,900억 원을 현재 환율로 환산하면 1,170억 달러로 2009 회계연도에 독일 지멘스와 미국 휴레패커드 실적으로 돌아 세계 최대 전자회사로 부상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와 같은 실적 호조는 계절적 수요 증가와 판가 상승으로 메모리 실적이 대폭 개선됐고 패널 가격의 하락폭 둔화로 LCD 사업이 예상외 호조를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15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 사업이 새로 착공되는 것을 포함해 모두 61조 원이 넘는 민간 투자 사업이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민간 투자 사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민간 투자 정책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제3 경인고속도로와 용인 경전철, 인천국제공항 철도 2단계 사업을 연내 준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착공을 목표로 용산과 강남역 구간의 신분당선 복선전철 사업을 민자로 추진, 서울 도심의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추진 단계별로 보면 공사 중인 민자 사업 142건에 27조 5천억 원이 투입되고 신규 착공은 85건으로 그 규모는 14조 8천억 원 수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으며 한반도 평화와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연내라도 안 만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위스 다보스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원칙에 맞고 여건과 조건이 충족된다면 언제든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현재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서해안포 사격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육자회담이나 평화협정 등에 따른 전략적인 것이거나 남북 대화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일 수 있지만 이러한 위협적인 방법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는 해야겠지만 지금 북한의 붕괴가 임박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40포인트나 낙폭을 키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2.4%나 하락하면서 1602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500선이 붕괴됐습니다. 수급상으로도 조금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양한 변수가 있는 만큼 다음 주 투자 전략도 신중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